윤석열이 계속 그러는 거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죽어도 자기 아내의 범죄와 자기가 같이 증인으로 나가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는 못하겠다 이 소리야. 그 심경은 이해를 하지. 죽기보다 싫지. 어떻게 감히. 그거는 자기가 죽어도 그런 상황에는 놓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쩌면은 그게 윤석열이 갖고 있는 마지막 양심 같은 거겠지?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양심을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거잖아.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신이잖아. 김건희를 거역 못한다라는 거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걸 최고로 두려워하는 거지. 김건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자기 때문에 더 죄를 확인하거나 이러는 거는 안 하고 싶은 거지. 윤석열 그 마음은 이해를 해줘.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막무가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거부만 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겠느냐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내몰라라. 막가자 막판이다. 그러는 건데 그렇게까지 나갔을 때에 하는 방법이 있어. 잠깐 졸도시켜야지 뭐. 페이저근을 이렇게 잠깐 마비시키는 그런 방식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든 방법을 다 배우는 중이야. 범죄자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다 배우고 있어요. 범죄자들이 아주 흥미진진해. 법에 없어서가 아니라 법에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너무나 법을 빠삭하게 알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보고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인간이라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했던 사람 정도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법에 만들어 놓지를 않았겠지.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떤 경우도 상상도 못할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떤 이상한 경우가 생겨도 다 법이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끔 법에다 명시를 하겠다. 일본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윤석열을 통해서 이만큼까지 법적으로 모든 걸 보강을 해놨으니까 보강해놓은 이런 상태에서는 니네들 감히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해놓지 않고는 정신이 없잖아. 쓸데없는 일로 나라가 세금을 에너지를 탕진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자. 법이라는 것이 뭐냐.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정하는 거잖아. 그게 법이거든.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이상하게 남용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좋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여지도 안 만들어 놓게 하려고 법을 아주 촘촘하게 짜놓으면 되지.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일본 사고방식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이거는 한번 이런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이 지가 시범 케이스로 모범 케이스 범죄자의 모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선을 딱 그어버릴 수 있게끔 지가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뭐 뒷북 치는 느낌이라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못한 거 이제라도 한다 그런 거 그 김에 다 하는 거야. 다 보완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놓치고 가지 않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도 꿈도 못 꾸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는 완전히 봉쇄를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조여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몫이 있었다 그런 뜻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는. 그런 데 있다고.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하고 싶어 한다고.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법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해놓고 안 쓰여도 그 당시에 2025년에 윤석열 부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윤건이가 이상한 짓을 해서 이런 법도 만들었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의석수가 많은 이때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지. 그리고 정청래가 워낙에 발빠르고 우원식 의장도 협조적이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빨랑빨랑 속도전으로 해버리면 특검 끝나기 전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적용시켜서 다 잡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걸거적거리는 이런 것들이 요거를 이렇게 풀고 가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지. 문재인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문재인은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자기는 못했어.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야. 조국을 풀어주고 싶고 조국을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도와줬잖아. 정경심도 사면 안 하고 자기는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걸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서 이재명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뭐냐. 이재명이 하고 싶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서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하느냐. 이런 명분도 세울 수 있고 또 안 하고 싶어. 안 해야 돼. 민심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또 당당하게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부탁을 한 그 조국의 사면을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민심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부각시키면서 밀어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당당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문재인이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좋은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욕 안 먹고도 조국의 그 사면을 잘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할 일을 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최선을 하는 거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권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도 겪었고 세계 각국에 있는 학자들도 교수들도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덜컥 해주자니 선택에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재명 도와주려고 이재명이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 문재인이 자기의 그 죄책감을 덜어내고도 싶고 부탁하고 싶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조국하고도 풀고 또 이재명한테도 명분을 주고 이러면서 해결해 간다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그 사면이냐 저거냐 뭐 하면은 죄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 자기가 인정을 하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사법부에서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와서 존중 안 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건 이미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다시 소환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의 경우에는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을 그동안에 윤석열이 집어넣었던 모든 그 억울한 어떤 뭐 노동 때문에 뭐 가지각색의 그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거기에 조국도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재명으로서 지금 긴가민가 정치범들을 어떻게 정치사범을 어떤 식으로 사면복권 시키는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문재인이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 모든 거 그냥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 나는 뭘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입장도 아닌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윤석열과 결혼하기 이전부터 했던 일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거를 그 범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낚았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 특검에선.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요번에 들고 들어간 그게 주가 조작도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결혼 이전이고 결혼한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이 된 다음에 이 사건을 연결을 지은 거잖아, 다. 윤석열이 선거 기간에 거짓을 한 거잖아. 자기 부인은 모른다, 손해만 봤다, 이런 모든 것들 결혼 전의 이야기잖아.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가 선거에 이길 그 목적으로 다 거짓으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선거 무효가 되는 거야. 당선 무효가 되는 거야. 당선 무효인데 그거를 이제 밝혀내면 지우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이었었다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그게 윤석열을 엉뚱한 사람을 대통령까지 올려가지고 큰돈 해먹으려고 했던 김건희의 세기의 사기극을 수렴청정 해가면서 했으니까 그걸 특검이 모르겠냐고 그거 잡아내려고 고리를 먼저 던졌으니까 어떤 미끼를 무는가 한번 보지 뭐. 다 부인했다 그러지만 그중에 부인 못할 것이 있을 거거든.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걸려들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지가 어떻게 버텨. 그래도 정신승리라고 나와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들고 말도 하고 가는 걸 보면 역시 뭐가 쉰 여자다. 자기 힘으로는 못해 그거. 전에 명태균이 황금폰이 터지면 자기 감옥 들어가면은 뭐 얼마 만에 윤석열 파면된다 그러는 거 그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때는 50대 5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번에 주진우가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면서 명태균한테 물으니까 그거 자기가 황금폰에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진우 라이브하고 또 그거를 김어준이 주진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나오더라고. 50대 50 이야기가. 추미애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하지. 물론 정청래가 추미애한테 법사위원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 보기에 추미애는 전에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육선의 정청래에 비하면은 훨씬 더 대선배잖아. 그런데 자기가 했던 그 법사위에 후임으로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눈치 보여서 못할 건데 보통 사람은 정청래는 그런 게 어딨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안 해? 그게 재밌어. 정청래를 따돌리고 왕따시켰다 이런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정청래가 누군데 오히려 박찬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써서 탕평책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거 나와봤자 시우고 말 사람이고 정청래는 신경이 다른 사람이거든. 무딘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데도 강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패거리 싸움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아직도 문파가 남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조국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야. 문파가 어딨어? 나는 간 사람이다. 나는 창피한 사람이다. 내가 못하는 거 이재명한테 부탁한다. 이런 거야. 근데 문파라는 사람이 왜 문재인이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파라는 이름 아래 그러고 아직도 찌꺼기로 남아있냐?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 민주당 속에도 남아있는 그 엘리트 의식 있잖아. 자기네들은 어떤 이재명 같이 그렇게 개천에서 용난 게 아니라 지네들은 진짜 엘리트인데 이런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게 벨이 꼬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말고 쪼다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것이 뭉치고 뭉친 사람이 다 저쪽에는 국힘에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사회에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에도 그런 애들이 있구나 이러고 보면 그렇게라도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스스로한테 자기네들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초라해지는 걸 못 견디는 거지. 자기네들이 반대했던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네들이 먼저 지레짐작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니네들 이재명처럼 실력 있으면 난 다 쓴다 이러고선 쓰고 있잖아. 난 이재명처럼 할 거야 그랬잖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분쟁 여지를 안 남기는 거잖아. 정청래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다가도 그것이 공론에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결정이 나면 그거를 탁 자기 걸 버리고도 공론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판이거든. 우리 대통령이거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뭐 갖다붙다 해가면서 막 따지고 어떻고 시끄럽게 그런 논쟁 안 만든다. 나는 함께 가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다. 이거거든. 그걸 확실하게 하고 가고 있어. 내가 뭐래. 박수는이 찾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피습 사건의 배우가 누군가 내가 김건희라고 그랬잖아. 여두목이라고 벌써 그랬잖아. 근데 그 고리를 확실하게 증거를 물고 나와야지. 그게 박선원이 할 일이야. 그러고 하고 있어. 전광훈도 구속될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두고 봐. 사람들이 이제 진짜 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야. 너무 막 조급해 할 것도 없고 특검이 시간이 좀 걸린다 싶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면 되고 보통 베테랑들이 아니고 보통 웬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 완전히 한번 해집어 보겠다고 그래서 밝혀내겠다. 그러고서는 마음 먹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이러는 거는 나빠. 바보같이 그것도 못 잡아내 이러는 것도 하면 안 돼. 서로서로 우리 국민들도 자꾸 그들한테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야지. 윤석열은 어떤 심경인지 뻔히 알겠는데 김건희는 어떤 심경일까? 이청중에도 즐기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야. 즐기고 있을 거야. 안 그러고는 못 살지. 내가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대단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마당발이거든. 내가 발 크거든. 아주 큰 거 신고 나와서 헐렁헐렁 그러고 걷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는 지금 머리 잘 쓰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다 갖고 노는 줄 알아. 지금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끝까지 자기를 밀고 도울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는 뭔가 있겠지. 제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쳐봐라. 판사가 기각할 거야. 그러고 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 거야. 그러면 또 누가 또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러면은 자살가장에서 이제 죽어서 나타날 것이고 별의별 상상을 초월할 만한 상상들이 나오고 있어. 그 내가 모든 것에 김건희가 별의별 그 화류계 여자들 다 써가지고 남자들 다 구워 삶아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로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라고. 돈 있고 여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고 남자들을 후리고 다닌 거야. 그 말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여자야. 그런 말 쓸 데가 어디 있었을까? 이런 여자가 나오니까 그런 말이 쓰이는구나. 나는 소설 속에서나 옛날에 들으면 아유 이게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 말이지만 좀 너무 좀 심하네 싶었는데 진짜 후린다 이런 말이 그런 말들이 이 여자한테 딱 맞는 말이잖아. 남자를 후리고 다녔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이 될 거니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지켜봐야지. 답답해도 답답해하지 말고 또 요렇게 돌아가 그러고 또 저렇게 돌아가네 그러고 거기까지 재주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지켜보면 되지. 우리도 국민들도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간다.